34번 무부치 기업인 A기업 매년 6억 영업이익 영구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기업 자기자본 비용 15%. 단 부채 없는 상태의 자기자본 비용이죠. 그럼 이건 MN 관점에서 로우가 되겠지. A기업과 영업이익 및 영업위험 동일한 B기업이 있는데 부채 사용을 고려 중이다. B기업이 파산할 경우 부담해야 될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가 30억. B기업의 부채 사용에 따른 파산 확률, 자 부채 수준별 파산 확률 정보가 주어졌네요. 법인세율 25%. 법인세와 파산 비용 고려하면 B기업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 부채 수준. 자, 이 문제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언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모의고사에 집어 넣어봤어요. 법인세와 파산 비용 동시에 고려한 이론이죠. 자, 그때는 기업 가치가 어떻게 돼? 기업 가치가 일단 법인세까지 고려한 건 MM 수정 이론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파산 비용 영향을 차감해야 되죠. 이때 요 파산 비용 영향 얘는 구체적으로 뭐? 자, 파산 비용 현가 파산 비용 현가에 자 이제 부채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부채 수준 하에서의 파산 확률을 곱해서 기업 가치에 반영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답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각자 좀 보세요. 그럼 부채 수준이 지금 5개 주어졌잖아. 그럼 각 부채 수준별로 얘들 구하면 돼. 각각 구해서 다 모았을 때 기업 가치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그 기업 가치 가장 큰 부채 수준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직관적으로 푸셔라. 지금 부채가 일정하게 6억씩 증가하죠. 6억씩 증가하죠. 그럼 부채 6억 증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절속과 이득은 일정할 거예요. 거기에 세율 25% 곱해보면 자 그러면 부채 6억 증가할 때마다 절속과 얼마씩 1.5억씩 증가하겠군요. 저는 얘하고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부채 증가에 따른 한계 파산비용. 지금 파산비용 현가 30억 주어졌죠.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 파산 확률. 그럼 한계 개념으로 얘와 같아지는 확률 증가분이야. 확률 증가분. 요걸 파악하세요. 그럼 확률이 얼마 증가할 때 파산비용 증가가 1.5억이 나와요? 5%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체크하면 되냐면 요 부채 증가에 따른 파산 확률의 변화 요거 파악하시면 돼. 부채 전혀 없다가 6억 쓰면 2%군요. 6억에서 12억으로 부채 6억 증가 시 확률 4% 증가하는군요. 요때 얼마? 6% 증가하는군요. 8%, 10%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이미 부채 6억 추가 사용에 따른 법인세 효과하고 파산비용 영향이 같아지는 한계 파산 확률 5%인 거 확인했잖아. 그래서 확률 증가분 쭉 체크해서 언제까지 부채 써라. 확률의 증가가 5% 넘지 않는 수준까지 부채를 써라. 그럼 어디서 멈춰야 돼요? 12억에서 멈춰야 되죠. 여기까지는 한계 확률 증가가 5%가 작으니까 부채 쓰면 법인세 이득이 파산비용보다 커서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12억에서 18억 되는 순간 확률 증가 6% 나타나니까 굳이 확인하면 이게 6%가 되면 자 파산비용 마이너스 효과가 얼마가 돼? 1.8이 되잖아요. 그럼 부채 6억 더 썼을 때 얻는 법인세 이득보다 파산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기업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12억이 최적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으면 가자. 좋아요. 자 35번. 35번도 마찬가지야. 얘도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이거 2차 시험에서는 한 3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어떤 자료 하에서 요 값을 구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정리해 놓으세요. 문제 볼게요. 1년 후 예상되는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산 A의 현금 흐름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고 1년 후 상황이 불황이 될 확률과 호황이 될 확률 각각 반반씩. 무혐의자 6%면 자산 A의 1년 후 기대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성 등가.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럼 요 문제는 반드시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시장가 수익률, 특정 자산의 현금 흐름이. 시장은 수익률 정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개별 자산에 대해서 현금 흐름 분포 정보가 주어지면 뭘 쓰는 거예요? CAPM을 활용한 확실성 등가 구하는 논리죠. 이 공식은 어차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1년짜리 기대 현금에 대한 확정 등가는 그 기대 현금 흐름에서 어떻게 해라? 이게 시장 우연 프리미엄이죠. 거기 사실상 요게 뭐와 똑같은 거예요? 베타 똑같은 거예요. 베타인데 단 어떤 베타? 요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구한 베타예요. 자산과 현금 흐름, 시장 수익률 간 공분산을 시장 분산 나눈 베타예요. 현금 흐름 가지고 구한 베타예요. 그래서 요 공식 따로 암기돼 있어야 되고, 요 공식이 암기돼 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두 개밖에 없고 확률 반반인 정도라면 계산도 복잡한 거 없어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맨 앞에 기대 현금 흐름이야. 현금 흐름 기대값이야. 확률 반반이죠? 얼마? 1100이겠죠. 그 다음에 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야. 얘도 간단하죠. 확률 반반이야. 기대 얼마? 10%겠죠. 자, 그러면 우선 기대 현금 흐름 1100,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0.1, 10%, 무위험은 주어졌잖아요. 6%. 그리고 이제 뭐 소위 현금 흐르기 준 베타야. 우선 시장 거 분산 필요한데 시장 분산도 어려운 거 아니죠. 요 기대 10%였으니까 시장 분산. 자, 위에 거 5%, 0.05 기대 0.1 차이 제곱. 밑에 거 15%, 0.15 10% 차이 제곱. 근데 요 경우는 기대값 기준 정확히 대칭이잖아. 확률 반반이잖아. 사실 이런 거 풀 때는 이거 하나 구해주면 돼. 얘하고 얘는 똑같은 값 나오고 0.5씩 곱해서 더해주면 그냥 이거 하나 구한 거와 똑같죠. 이것도 요령이야. 요게 결국 시장값 분산이야. 그리고 자산의 현금 흐름과 시장 수익률 간 공분산이에요. 그럼 공분산 구하듯이 하시면 돼. 불황일 때 현금 흐름 1000인데 기대 1100이었잖아요. 그러면 1000 빼기 기대 1100, 거기에 시장 거 실제 5%, 기대 10이잖아요. 0.05 빼기 0.1, 그리고 그 확률 0.5죠. 그럼 공분산 구할 때도 똑같아요. 확률 반반이라서 기대값 기준 정확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위에 것들로 구한 편차 곱이나 밑에 것들로 구한 편차 곱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각각 똑같은 거 구해다가 반반 확률 하는 것이나 이거 하나만 구하면 그 자체가 결국 전체 값이 돼요. 자, 그건 계산 요령이니까 알아서 캐치하시고. 그랬더니 시장 분산은 0.0025, 공분산 결과 여기 있으니까 또 해답 보고 계시죠? 공분산은 5. 순서대로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확정 등가가 1020원이다. 다시 하지만 얘도 언젠가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 정보, 자산 현금 정보 주어지면 요 공식을 활용해서 확정 등가 구하는 거 요거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38번. 자, 갑은 A주식을 한 주 보유 중. 기초자산이 A주식이고 만기 3개월인 유로평 콜 풋을 이용해서 3개월 후 주가와 관계없이 만원에서 12,000 사이의 가치를 얻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갑의 투자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론 요거는 내용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내용을 모르면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전략인가요? 주식 칼라 전략이죠. 주식 칼라 또는 뭐 범위 선도 계약이라고도 하죠. 범위 선도 계약. 자, 세 개를 섞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자산 주식 매입 또는 보유, 거기에 동시에 풋 콜을 섞는데 주식 칼라 전략은 풋 옵션 얘가 행사 가격 낮으면서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거죠. 콜 옵션이 행사 가격 높으면서 그거를 매도하는 거죠. 이게 주식 칼라 전략이에요. 주식 매입과 동시에 행사가격 낮은 풋옵션 매입, 행사가격 높은 콜옵션 매도.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옵션 만기를 날 주가와 상관없이 가능한 수익 또는 가치의 범위를 딱 한정시킬 수 있죠. 뭘로 한정돼? 두 옵션 행사가격 사이의 값으로. 풋옵션 행사가격과 콜옵션 행사가격 사이의 값으로 딱 한정이 돼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 10,000원에서 12,000원 벌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다름이 아니고 요 10,000원이 뭐가 돼야 돼? 풋 행사 가격이에요. 12,000원이 콜의 행사 가격이 돼야 돼요. 근데 포지션은 풋은 매입해야 되고 콜은 매도해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잠깐 보고 추가 설명드릴게요. 행사가격 낮은 곧 행사가격 10,000원짜리 풋옵션을 매입을 해야 되고 행사가격 높은 행사가격 12,000원짜리 콜옵션은 매도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3개월 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 사람이 얻는 수익은
자, 최하 만원, 최대 12,000원. 요 사이에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해설하면서 그리려면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그려놨어요. 일단 주식 한 주 매입 중이죠. 주식 매입이 주는 가치는 그냥 원점에 출발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그리고 동시에 행사가 만원짜리 풋을 매입하고 12,000원짜리 콜을 매도하면 이 상태에서 3개월 후 만기일날 주가가 만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 행사가 만원보다는 주가가 높으니까 풋옵션도 행사 안 되지. 거꾸로 콜보다는 행사가격이 낮으니까 콜도 행사가 안 되죠. 그래서 두 행사 가격 사이에서 주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두 옵션 다 행사가 안 돼. 결과적으로 얼마 벌까요? 주식은 이미 한 주 보유 중이잖아. 요 주가만큼 보는 거예요. 이 사선이야. 주가가 요 사이에 있으면 둘 다 행사가 안 되어서 보유한 주식 가치만큼을 보는 거예요. 주가 만원 아래로 떨어져. 풋이 행사되겠죠? 풋옵션은 매입했죠? 주가 떨어져도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원에 팔 수 있죠. 그래서 주가 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풋을 행사해서 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주가가 12,000원보다 높아져요. 콜이 행사가 되겠죠? 단, 콜 행사는 누가 하는 거야? 콜 매입자가 하는 건데, 이 전략에서는 콜을 매도하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매입자가 콜 행사하면 12,000원 받고 주식을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12,000원 넘어가면, 자, 이제 12,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12,000원의 수익을 얻게 돼. 최종, 제가 손 따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색깔을 달리해서. 자, 요 가치로 얻는 거예요. 최종. 둘 사이에 있으면 그냥 보유한 주식 가치만큼 보는 거고, 만원에 떨어지면 풋을 행사해서 만원 확보하는 거고, 12,000원 넘어가면 콜이 행사되어서 주식을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12,00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